안녕하세요. 이박채 법률센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변호사님 혹시 SNS 하세요? 저는 싸이월드를 마지막으로 SNS 하지 않아요. 싸이월드요? 저는 싸이월드 잘 몰라요. 아니 저는 연배가 그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허위 정보입니다. 싸이월드 말고 요즘 SNS 인스타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을 깔긴 했었는데 저는 좀 어려워서 글을 썼는데 검색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간 것 같아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거 있어요? 유튜브는 보죠. 요즘 유튜브 상에서 되게 문제된 뒷광고라는 게 있거든요. 네, 말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유명 유튜버나 뭐 인플루언서들이 인터넷 방송 중에 이제 시청자들한테 협찬 사실을 숨기고 광고를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고, 그게 이제 뒷광고라고 이제 명명되고 있는 건데요. 유명한 분으로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패션 전문가로 알려주신 스타일리스트 분이 계시고, 또 이제 가수분도, 되게 예쁜 가수분도 계시죠. 이 SNS 마켓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SNS 마켓이라는 거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상품을 홍보하고 이제 판매로 이어지는 그런 시장을 말하는데요. 국내 광고 시장 규모가 14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SNS 광고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게요? 1조요. 5조. 엄청나죠. 5조예요. 14조 중에 5조. 그러니까 그만큼 그 SNS상의 그런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이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유발되는 여러 그 소비자 관련법 위반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이 뒷광고도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내돈내산 컨텐츠라는 거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 스타일리스트 분도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직한 정보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패션이나 뷰티 상품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많이 부여한 거죠. 자기가 직접 돈을 내고 샀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신뢰도가 확 올라가긴 하겠네요. 그래서 신발도 팔고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뒷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에 이런 뒷광고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추천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지침을 새로 마련을 했어요. 심사 지침을. 원래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지침 내용이 있었는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상에서 이런 뒷광고 문제가 크게 되니까 그 소셜미디어에서의 뒷광고를 명료하게 금지하는 형태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었거든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게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에요. 그 지침에서. 예를 들면은 무슨 체험단, 무슨 사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불명확하게 하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같은 이제 문구를 넣어야 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는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배너를 써도 되는데, 대신 그걸 쓸 때는 첫 시작뿐만 아니라 중간과 마지막에도 그 배너가 표시돼서 이제 소비자들이 유료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광고임을 그냥 표시를 하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광고일 때는 광고임을 표시를 해라. 지금까지 사실 문제가 됐던 광고들이 있었잖아요. 영상들이 있었고,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했던 유명인들이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제재하는 뭐 그런 수단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뒷광고를 규율하는 법이 있긴 해요. 현행법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표시광고법으로 불리는 그 법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3조에 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거기서 3조 1항 2호에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돼요. 일단 이 뒷광고는. 기만적인. 네, 기만한다는 거죠. 속였다는 거네요. 그 표시광고법에서 규율, 제재하고 있는 대상은 인플루언서들이 아니에요. 사업자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광고를 업으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영리를 추구해야 사업자로 이제 공정거래법상으로 규정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유튜버는 사업자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거죠. 사업자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제재하고 있냐면요. 그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에 뒷광고를 잘못하면. 그거 말고 이제 형사처벌이랑 관련해서 만약에 고발을 당했다, 검찰에.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광고를 했던 해당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그들을 사업자로 보고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현행법상으로 뭐 제재 규정도 없고. 제작자의 크리에이티브한 뭐 영상들 만든다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 수단은 좀 전무하다고 느껴지네요. 현행법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기획재정위원이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지난 8월에 발의하긴 했거든요. 유튜브나 SNS에서 기업 등에서 이제 홍보 대가를 받았다. 근데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아직은 추이를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내년 1월부터는 부당 광고가 발생하면 광고주뿐만 아니라 그런 유명인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났긴 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재할 건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긴 해요. 미국의 경우에는 추천인의 경우에도 그 기만 광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지침이 있어가지고 외국 법들을 따라서 그런 제재 규정을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뭐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네요. 네, 실제로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들이 있어요. 이 변호사님 드림카가 뭐예요? 꿈에 그리는 자동차. 독일 3사 아닙니까? 독일 3사? 네, 독일 3사를 타고 이제 느긋하게 한강변을 달리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제 드림카가 아땡땡이거든요. 아, 네. 그 아땡땡 자동차 제품이랑 그 아땡땡 공연에 관해서 광고를 블로그에 게시를 했던 사안인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블로그상에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광고주한테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게요? 보통 과징금 이런 느낌이면 한 2천만 원 아닐까요? 9,400만 원. 오, 많이 때렸네요. 네, 그래도. 많이 때렸어. 그래서 그 과징금 납부 명령이 위법한지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시를 한 건데 위법하지 않다. 다 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판례는 이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는 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걸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광고 기만성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학생들이 이 뒷광고 관련해서 이제 관련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예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집단 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라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잖아요. 또 거기에서 오는 또 그 파급 효과 엄청나요. 이게 본인들한테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죠.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타일리스트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뭐 몇몇 뷰티 상품이나 패션 상품을 구매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속았다. 이게 묵시적으로 광고임을 얘기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이거 되게 좋은 상품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을 기만했다라고 해서 정신적 손해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형태로 집단소송 제기를 준비 중인 걸로 나왔어요. 그 표시광고법상으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어요. 이제 10조, 11조에서 만약에 이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있는 경우에 그 사업자가 그 소비자한테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뭐 고의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책임을 안 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서울대 로스쿨생들의 집단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유명인도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유명인도 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을까? 현행법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요.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고 그 유튜버분은 따로 뭐 그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문제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SNS 상에서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관심 많아요. 콜라겐 이런 거 있잖아요. 젊어질 수 있다, 뭐 노화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디톡스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정말 많이 샀거든요. 알고 있어요. 일단 좋다고 하면 일단 사. 많이 사서 먹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제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그런 식품 관련해서 허위 가장 광고가 특히 더 많이 문제가 되는데 식품 관련해서 허위 가장 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식약처로 신고가 가능하죠. 이제 식약처로 신고해서 뭔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계약 취소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아시죠? 이렇게 뭐 인터넷상으로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규율하고 있는 게 전자상거래법인데 원래는 청약철회가 기본적으로 며칠이게요? 7일이요. 공부했다. 똑똑하네요. 7일이거든요. 7일인데 만약에 이런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제하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와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제하를 공급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아니면은 그게 부당한 표시 광고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니까 7일보다 훨씬 더 장기간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좀 더 거죠. 넓게 보호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SNS상의 허위과장 광고,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뒷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현행 표시광고법상으로 이제 뒷광고가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는데,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건 사업자이다. 현행 법상으로는 그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유튜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은 없고, 뉴스 기사에 따르면 내년 1월쯤에 그런 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SNS 광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관련 법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재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광고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형사라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SNS 뒷광고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슈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